중졸 검정고시 도덕 중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1강 도덕과 삶 학습 목표 도덕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도덕적 판단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도덕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도덕이란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바른 행동의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기준입니다. 도덕은 법처럼 강제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않기, 약속 지키기, 다른 사람 배려하기, 어려운 사람 돕기 모두 도덕에 해당합니다. 도덕과 법의 차이 도덕 양심에 따라 지킴, 법, 국가가 강제로 시행, 도덕, 처벌이 없는 경우가 많음, 법, 위반하면 처벌 가능, 도덕, 착하게 살기 위한 기준,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 예를 들어, 친구에게 예의 바르게 말하지 않았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의 물건을 훔치면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도덕적 판단이란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시험에서 답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때 친구를 돕는 것이 맞는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맞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덕적 판단입니다. 도덕적 판단의 기준, 도덕적으로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생각합니다. 옳은 일인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가, 모두에게 공정한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인가. 이 기준을 생각하면 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활 속 도덕. 도덕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실천하는 작은 행동도 도덕입니다. 예를 들어, 줄을 선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친구를 놀리지 않는다, 약속 시간을 지킨다, 감사 인사를 한다. 이러한 행동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핵심 정리. 도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도덕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다. 도덕적 판단은 행동의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과정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이 도덕의 실천이다. 출제 포인트 1. 도덕의 의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범. 2. 도덕적 판단, 행동의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과정. 3. 도덕과 법의 차이. 도덕은 양심 중심, 법은 국가가 강제. 확인 문제 1. 도덕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돈을 많이 버는 방법. 2.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바른 행동의 기준. 3. 공부를 잘하는 방법. 4. 운동을 잘하는 방법. 정답은 2번.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바른 행동의 기준. 문제 2번. 도덕적 판단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 보기 1. 시험 답을 외운다. 2. 친구와 게임을 한다. 3. 행동의 옳고 그름을 생각한다. 4.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행동의 옳고 그름을 생각한다. 문제 3. 도덕과 법의 차이로 알맞은 것은? 보기 1. 도덕과 법은 모두 국가가 처벌한다. 2. 법은 양심만으로 지켜진다. 3. 도덕은 바른 행동의 기준이며 법은 국가가 강제하는 규칙이다. 4. 도덕과 법은 차이가 없다. 정답은 3번. 도덕은 바른 행동의 기준이며 법은 국가가 강제하는 규칙이다. 2강 자아 이해와 자아 존중. 학습 목표. 자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자아 존중감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바르게 바라보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자아란 나 자신에 대한 생각과 인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와 같이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좋아한다, 그림 그리기를 잘한다, 친구를 잘 도와준다. 이 모두 자아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자아 이해란 자신의 성격, 능력, 가치관, 꿈 등을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이해하면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부족한 점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은 어려워하지만 국어를 잘한다. 발표는 긴장하지만 글쓰기는 자신 있다. 자신의 특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아 존중이란 자아 존중이란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인정합니다. 실수를 해도 다시 도전합니다. 다른 사람도 존중합니다. 반대로 자아 존중감이 낮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자신을 과하게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감을 잃기 쉽습니다.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방법. 다음과 같은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장점을 찾기, 작은 성공 경험 쌓기,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기, 긍정적인 말하기, 자신의 목표 세우기. 예를 들어 시험을 못 봤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번에는 부족했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사람마다 재능, 성장 속도, 관심 분야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어제 나보다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자아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이다. 자아 이해는 자신의 성격, 능력, 가치관 등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다. 자아 존중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자신의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노력으로 발전시키는 태도가 중요하다. 출제 포인트 1. 자아, 나 자신에 대한 이해 2. 자아 이해, 자신의 특장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 3. 자아 존중,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 4. 자아 존중감 향상 방법, 장점 찾기 꾸준한 노력, 긍정적인 사고,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비교하지 않기. 확인 문제 1. 자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다. 2.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3. 사회 규칙을 배우는 것이다. 4. 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정답은 2번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문제 2번 자아 존중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이다. 2.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다. 3. 다른 사람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다. 4. 자신의 단점을 숨기는 것이다. 정답은 2번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다. 문제 3.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한다. 2. 실수를 하면 포기한다. 3. 자신의 장점을 찾고 꾸준히 노력한다. 4. 자신을 항상 비난한다. 정답은 3번. 자신의 장점을 찾고 꾸준히 노력한다. 3강 감정과 의사결정, 학습 목표 감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바른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감정이란 어떤 상황이나 일을 겪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입니다. 대표적인 감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놀람, 부끄러움. 감정은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입니다. 감정은 왜 중요할까? 감정은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기쁘면 웃으며 즐거움을 나눕니다. 슬프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행동하느냐입니다.
감정 조절. 감정 조절이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표현하거나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화가 난다고 욕하거나 때린다. 잘못됐습니다. 화난 이유를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감정을 조절하면 갈등을 줄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이란 의사결정이란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먼저 할까? 게임을 먼저 할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의사결정입니다.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 올바른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문제를 파악한다. 두 번째, 가능한 선택을 생각한다. 세 번째, 각각의 결과를 예상한다. 네 번째, 가장 바른 방법을 선택한다. 다섯 번째, 선택한 행동을 실천한다. 예시. 내일 시험인데 친구가 놀자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있다. 두 번째, 공부한다 또는 논다. 세 번째, 공부하면 시험 준비가 된다. 네 번째, 공부를 먼저 하기로 결정한다. 다섯 번째, 공부를 마친 후 시간을 활용한다. 책임 있는 선택.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좋은 의사결정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책임질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핵심 정리. 감정은 상황에 따라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은 여러 선택 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과정이다. 좋은 선택은 결과를 생각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출제 포인트 1. 감정. 기쁨, 슬픔, 화남 등 마음의 상태. 2. 감정 조절. 감정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고 다스리는 것. 3. 의사결정. 여러 선택 중 가장 바른 것을 고르는 과정. 4. 바른 의사결정. 결과를 생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선택. 확인 문제 1번. 감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다. 2. 상황에 따라 생기는 마음의 느낌이다. 3. 법을 지키는 행동이다. 4.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답은 2번. 상황에 따라 생기는 마음의 느낌이다. 문제 2번.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한 경우는 어느 것인가? 보기 1. 화가 난다고 친구를 때린다. 2. 기분이 나쁘다고 욕을 한다. 3. 화난 이유를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4. 물건을 던진다. 정답은 3번. 화난 이유를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문제 3번.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아무 생각 없이 바로 행동한다. 2.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선택한다. 3. 여러 선택의 결과를 생각한 뒤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 4.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행동한다. 정답은 3번. 여러 선택의 결과를 생각한 뒤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 4강. 삶의 목표와 행복. 학습 목표, 삶의 목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행복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 삶의 목표란 자신이 이루고 싶은 미래의 방향이나 목적입니다. 목표는 현재의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운동을 꾸준히 하기, 매일 책 읽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모두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 필요한 이유. 목표가 있으면 해야 할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게 됩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쉽게 방향을 잃거나 시간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좋은 목표의 조건. 좋은 목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구체적이다. 실현 가능하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다. 기한이 있다. 예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좋은 목표가 아닙니다. 매일 영어 단어를 20개씩 외운다. 좋은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목표일수록 실천하기 쉽습니다. 행복이란
행복이란 자신의 삶에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태도, 행복은 큰 성공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태도가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갖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꾸준히 목표를 실천하기, 작은 성취와 좋은 인간관계도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목표와 행복의 관계,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며 성장하는 경험은 자신을 키우고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목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복은 그 과정과 결과에서 느끼는 만족과 보람입니다. 핵심 정리. 삶의 목표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미래의 방향이다. 좋은 목표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해야 한다. 행복은 삶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상태이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도 행복한 삶의 중요 요소이다. 출제 포인트 1. 삶의 목표 미래의 방향과 목적 2. 좋은 목표의 조건 구체성, 실천 가능성, 현실성, 기한 설정 3. 행복, 삶에 대한 만족과 보람 4. 행복한 삶의 태도 감사, 긍정적인 마음, 꾸준한 노력, 배려 확인 문제 1. 삶의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다. 2. 자신이 이루고 싶은 미래의 방향과 목적이다. 3.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을 의미한다. 4.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정답은 2번. 자신이 이루고 싶은 미래의 방향과 목적이다. 문제 2번. 좋은 목표의 조건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실천하기 어려울수록 좋다. 2.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3. 기한이 없어야 한다. 4. 다른 사람의 목표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정답은 2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문제 3. 행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기 1. 돈이 많을 때만 행복하다. 2. 시험에서 1등을 해야만 행복하다. 3. 삶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상태이다. 4.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행복하다. 정답은 3번. 삶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상태이다.